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국어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이번 주가 인남 편의점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거 아시죠? 선생님이 강의 영상 하단에 어떻게 하면 국어 시간에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날그날의 강의를 듣고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습 내용이나 또는 선생님을 응원해주는 멘트를 질문방에 올린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 한 번씩 쿠폰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남 편의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선생님이 복습을 좀 오래 하는 편이라, 왜냐면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습에 너무 많은 힘을 투자하다 보니까 수업 양을 조절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의 일을 교훈 삼아서 수업 내용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는 학습 내용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 이제 외울 정도가 됐죠? 우리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먼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에 대해서 창제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자주정신이 있었고, 그 다음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즉 백성에 대한 애정을 담은 애민정신이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일상생활에 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용정신, 이 세 가지 창제정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또한 처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28자를 만드셨죠?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때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자가 딱 탄생한 건 아니라고 했었죠?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다라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첫 번째였습니다. 상형의 원리는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라는 뜻이었죠. 그 중에 우리 자음은 발음할 때 사용하는 입술이랄지 치아, 그다음에 혀 또는 목구멍 이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셨고요. 우리 모음 세 글자는 하늘, 땅, 거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주의 철학을 담아서 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본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 자음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우리 자음은 무려 몇 자? 기본자 5자에 가획자 9자 있었고요. 그 다음 이채자라고 하는 어려운 문자 있었죠? 이채자 3자까지 합쳐서 17자였습니다. 그 17자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 점점 빈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에 선생님이 표를 학습할 때에는 표 한 칸 한 칸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표의 큰 틀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없었던 어려운 말,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첫 칸을 채워놨었고요. 하나씩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음이라는 것은 어금니 소리다라고 얘기했었죠. 어금니라는 것은 입의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서 나는 소리 하면 떠오르는 자음이 있어야겠죠? 혀뿌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소리. 자, 혀뿌리가 이게 혀면 이게 혓바닥인 거예요. 혀뿌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소리 기역 있었습니다. 오버해서 발음하면 기역 막힌다고 했었죠. 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역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처음 정리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드실 때 처음 만들었던 그 이름하여 기본자. 선생님이 또 화면을 침범하고 있죠? 기본자 5개를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아음의 기본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즉 당겨져서 나는 기역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설음. 설이라는 것은 혀를 의미했었죠. 혀 하면 발음해 보셔야 됩니다.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느 발음이 있었죠. 자, 그럼 설음의 기본자 리은이 있었습니다. 리은. 자, 순음 입술 순자고요. 입의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나오는 기본자 미음이 있었고요. 치음, 치하죠. 이의 모양을 본뜬 모양 시옷. 자,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을 본떴다. 후음, 그래서 이응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자꾸 화면 침범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자였고요. 이 기본자에서 출발해서 획을 더했습니다.
왜 획을 더했냐면 소리가 거세지니까. 즉 그냥 획을 더한 게 아니고요. 소리가 거세질 때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가획자였죠. 그래서 자음을 만들 때 두 번째 원리는 가획의 원리였습니다. 가획, 획을 더한다. 어떨 때 더하냐? 소리가 거세질 때. 그럼 일단 빈칸을 크게 채워보고요. 기본자에서 획이 거세짐에 따라 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획을 추가했던 가획자입니다. 자, 기억을 해서 발음이 거세지면 키읔, 가획자 키읔 있었고요. 키역 아니라 그랬죠? 키읔입니다. 자, 느에서 발음이 거세지면 디귿에서 한 번 더 소리가 거세질 수 있죠? 티읕 있었습니다. 티읕. 선생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 내용 이미 다 압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복습하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순음. 입술에 만만 부딪히면서 나는 순음인데요. 무를 발음을 좀 강하게 하면 브. 그렇죠. 부에서 발음을 좀 더 강하게 하면 프. 그렇죠. 피읍. 이번엔 치음입니다. 시옷의 발음인데요. 발음을 좀 거세게 하면 지읒에서 소리가 조금 더 거세지면 치읒이 나오죠. 자, 그 다음 후음인데요. 후음에서 우리 낯선 글자 모양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여린 히읗 이 두 가지는 실질적인 소리값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린 히읗에서 획이 더 거세지면 우리가 익숙한 히읗이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가획자였죠. 자,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지만 소리가 나지만 소리가 거세져서 획이 추가된 의미가 없는 다른 모양의 자음들이 있었습니다. 달을 이자를 써서 그 친구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채자라고 얘기했고요. 이채자, 달을 이자입니다. 자, 발음 나눈 위치는 같지만 소리가 거세진다라는 의미는 없이 모양이 좀 다른 글자 이채자였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발음 나는 자음 있죠? 땡겨진 상태에서 나는 오늘날 받침의 이응에 해당하는 꼭지 달려있는 옛니응이 있었습니다. 옛니응, 이름하여 옛니응이었고요. 자, 서름, 여기까지 서름이었죠? 여기서 반만서름, 같은 위치에서 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면서 반만서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서름 있었죠? 약간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혀끝이 윗잇몸을 건드리는 반서름. 우리는 지금은 리을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서름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순음의 이채자 없었습니다. 치음의 이채자 있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렇지만 소리가 거세진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느끼한 즈 발음이라고 했었죠.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훗날 사라진 겁니다. 우리 즈 발음을 가졌던 반만치음이다. 그래서 반치음. 그쵸? 후음의 이채자 없었고요. 이렇게 하면 훈민정음 자음의 17자가 모두 정리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나올 거거든요. 이 표의 내용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음에 대해서 총정리했다면 이제 모음을 정리해야겠죠? 모음은 기본자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문자들을 만들어 내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3쪽입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 교과서 가지고 오시고요. 먼저 교과서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밑줄을 쳐야 할 부분이 보이죠? 자, 어떤 부분?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우리 아까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죠? 기본자에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죠? 그 획의 의미는 뭐였냐면 소리가 거세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에 모음은 기본자를 합하여 만듭니다. 우리 합한다. 우리 요 사진에 저 사진을 합치는 것을 합성사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칠판에 보면 우리 훈민정음 만든 원리 3번째, 모음에 적용될 수 있는 3번째 원리는 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기본자 3가지를 요리조리 합쳐서 만들었죠. 그래서 합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이거 다시 없애버리고요. 자,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기본자 세 가지를 서로 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합성의 원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석자인, 즉 기본 3개의 모음자가 총 11자가 되었다. 자, 잘난 척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본 석자 아는 거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알더라도 교과서나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석자 뭐 있었죠? 하늘의 모양을 본 땅, 동그라미, 아래 아 있었고요. 얘 이름 점 아니라고 했죠? 아래 아 있었고요. 하늘이 있으면 이제 모두 있다.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땅을 의미했던 모음 으 있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죠. 그럼 거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모양, 그래서 이 모양. 이 세 가지가 기본 세 글자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치면 11자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선생님 이제 요령이 생겨서 중간에 재난 문자를 받지 않도록 비행기 모드로 해놨어요. 하나씩 발전하고 있죠. 근데 오늘 장비 세팅은 주말을 지나고 와서 그런지 또 감을 잃어서 한참 걸렸습니다. 자, 기본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가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표가 좀 이상하네요. 자, 기본자를 먼저 3개를 써볼게요. 선생님 또 화면 좀 침범하겠습니다. 하늘의 모양을 본 땅, 아래 아. 선생님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얘 이름 점 아니고 아래 아라고 얘기했었고요.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람, 이 3가지 먼저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표가 교과서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93쪽 하단에 사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백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합칠 거냐면요. 으와, 여기 보이죠? 으와 이에다가 아래 아를 합쳐줄 거예요. 자, 위에도 한번 합치고요. 밑에도 한번 합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의 왼쪽에도 합치고요. 오른쪽에도 합칠 거예요. 그럼 어떤 문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에다가 아래 아를 합칠 거, 이 2개를 합칠 건데요.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합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느낌상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 문자가 어떤 모양을 갖는 걸까요? 위로 합쳤을 때 이 글자가 오늘날 오가 되고요. 그러면 아래로 합쳤다 그러면 우가 되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빈칸을 띄어놨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아래 아와, 미안합니다. 요 아래 아와 으를 합쳤을 때 위로 한번 합치고 밑으로 한번 합쳐서 오랑 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아래 아와 이를 합쳐볼게요. 이번에는 양옆으로 한 번씩 합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아래 아를 요 아래 아와 이를 오른쪽으로 합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아가 되고요. 왼쪽으로 합치면 어가 됩니다. 선생님 꼭 이 순서로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죠? 발음했을 때 우와 요거랑 우어 이건 달라요. 오랑 아는 밝은 느낌을 가진다 그래서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요. 우, 약간 무겁죠? 우리 이런 걸 음성 모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공부하기 쉽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묶은 겁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에 이름 붙여줘야겠죠? 얘네들은 각각 처음 문자를 합쳐서 나온 글자이다. 그래서 한자로 바꾸면 처음 초자, 나오다 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음을 초출자라고 합니다. 자, 초출자라는 것은요, 한 번씩, 자꾸 선생님 실수를 하네요. 미안합니다. 자, 초출자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자를 한 번씩 합쳐서 나온 아이들을 초출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초출자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4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이 초출자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씩 더 합쳐줍니다. 유추할 수 있겠죠? 같이 대답해 주세요. 자, 초출자에다 얘네들에다가요, 아래 아를 한 번씩 더 합쳐주면, 자, 오에다 아래 아를 합치면 느낌 오죠? 요가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쳐주면 뭐가 될까요? 야가 되겠죠? 야.
그럼 우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쳐줍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유가 되고요. 이번엔 어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쳐주면 여가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총 몇 개의 문자가 완성됐나요? 기본자 3개에 초출자 4개에 얘 이름 붙여줘야겠죠? 얘는 처음 합쳐서 나온 글자 초출자, 얘는 다시 합쳤죠? 다시 제자를 써서 얘 이름 제출자입니다. 제출자, 다시 합쳤다. 초출자에다가 다시 합쳤다. 다시 제자를 써서 제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이 몇 글자가 나오냐면 총 11글자가 나오네요. 앞에 자음 총 17자, 모음 11자, 그래서 훈민정음 총 몇 자? 28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배웠습니다. 자, 초출자. 여기 기본자들을 한 번씩 처음 더해서 만든 문자. 자, 제출자.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해서 제출자. 자, 모음은 이런 식으로 서로 합쳐서 만들었죠? 그래서 모음을 만든 원리, 합성의 원리. 이렇게 하면 모음 끝입니다. 이어서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교과서 4파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보면요. 선생님 계속 정리하고 있죠? 요 앞에, 맨 앞에 첫 번째 줄,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친구들은 자음의 기본자였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요. 그 옆에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그다음 열이, 니은, 히읗. 우리 이 친구들은 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획을 더했던 가획자였죠. 가획의 원리라는 걸 배웠고요. 그 옆에 발음 나는 위치는 같지만 소리가 거세진 뜻은 없는 이 문자들을 이체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 합치면 자음은 17자였고요. 방금 했던 모음입니다. 자, 모음은 세로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아래아, 이, 기본자였고요. 두 번째 줄 오, 아, 우, 어. 얘네들은 기본자를 한 번씩 처음 합쳐서 나온 글자이다. 그래서 초출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해서 제출자라고 얘기했었죠. 어렵습니다. 다 같이 어려우니까요.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우리 자음과 모음의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28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이 표가 보일 겁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할게요.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기본자를 만들고 최소의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 몇 개? 아설, 순치, 후음의 5개. 그 다음 모음의 기본자,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던 천지인 3개 있었죠. 총 8개의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규칙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대해 나간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우리는 문자 수가 적고 발음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글의 그 소리와 문자를 익히는 데는 시간이 금방 걸린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문법이 어렵고 높임 표현도 있고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한국말을 하긴 오래 걸리겠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빠르게 문자를 익힐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자가 우리 한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을 사용해 주세요. 자, 정리해보면 모음자의 기본자. 자, 모음에 우리 아까 처음에 지금 학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중에 합성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상형의 원리, 그 다음 자음의 소리가 거세지면 획을 더했던 가획의 원리 있었죠? 이번 모음은 기본자 3개를 요리조리 서로 합해서 만든 합성의 원리였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모음자의 기본자를 합하여. 무슨 원리? 잘난 척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합한다.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합성의 원리. 이거 주황색 분필인데 색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분필도 따로 샀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슬퍼지고 있어요. 자,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모음자, 모음 총 11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강의가 좀 짧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번엔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소리 줄이거나 게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게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자, 모음자의 합성의 원리란 더듬더듬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 모음자 3개를 이렇게 저렇게 합해서 문자를 만들죠. 다시 얘기하면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나머지 문자를 만들었다. 그게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오케이. 그 다음 모음의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란 일단 단어의 뜻을 파악할까요? 우리 기본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음의 기본자. 자, 킹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드실 때 하늘의 모양을 본 땅, 아래 아 만드셨죠? 그 다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평평한 으 있었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이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자였고요. 초출자, 초자는 무슨 초자라 그랬죠? 처음 초자예요. 처음 나온 글자, 즉 얘네들을 한 번씩 처음 합쳐서 글자 만들어봐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 밝은 모음을 양성 모음, 조금 무거운 모음을 음성 모음이라고 선생님이 나름대로 분류했었죠. 근데 크게 그 순서는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초출자, 이렇게 합치면 오도 나오고요. 다시 한번 합치면 이렇게도 나오죠. 오, 우. 이번에 순서 바꿔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어도 나오고요. 아도 나와요. 이렇게 나온 문자를 초출자라고 얘기했었고, 초출자에다 아래아를 한 번씩 더 합칠 수 있죠? 그게 바로 다시 합쳤다 그래서 제출자입니다. 자, 제출자, 여기다 아래아 다시 합치면 요, 우에다 아래아 다시 합치면 유, 어에다 아래아 다시 합치면 여. 선생님 잘한다 하지 말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에다 아래아를 다시 합치면 야가 되죠. 얘네가 제출자였습니다. 자, 기본자 천지인의 모양을 본떴고요. 초출자 기본자를 한 번씩 합칩니다. 제출자 초출자의 기본자를 한 번 더 합칩니다. 이게 제출자였습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음도 모음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끝이 보이죠? 아이고, 하나 더 있군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중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합성의 원리란 지금까지 했던 핵심 내용의 총정리입니다. 고등학교 때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두세요. 지금 이럴 수 있죠. 그럼 고등학교 때 하면 안 되나요? 이미 공부를 하고 온 친구와 속도 차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 두셔야 돼요. 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중 상형의 원리 너무 쉽다. 상형 무슨 뜻?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란 훈민정음의 기본자, 그 중에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요. 모음은 천지인의 우주의 그 원리를 본떴죠. 그래서 상형의 원리란 본떠 만들었다라는 뜻이었고요. 가획의 원리, 자음에 해당됩니다. 기본자에 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획을 더했다라는 것이 가획의 원리였습니다. 크, 드, 트 이런 것들이요. 자, 합성의 원리란 자, 오늘 모음에서 공부했었죠? 기본자를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만들었다, 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합성의 원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똘똘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체의 원리는 없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체의 원리는 없고요. 이체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창제 원리에서 조금 성격이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체자 3가지가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3학년 형들 등교했거든요. 생활 습관이 무너져가지고 다 피곤해 하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놀다가 이렇게 와서 생활 습관이 무너진 것까지 선생님들이 모두 배려해 줄 수는 없죠? 정신 차립시다 우리 같이. 자, 그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교과서 마지막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음 자음 배웠고 모음 배웠잖아요. 이 2가지를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따봉 보이죠?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 선생님 매우 크게 칭찬합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선생님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네가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밖에 없다.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친구 많을 거고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하고 불만 있는 친구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사회에 불만을 갖기 전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회도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학생다운 모습으로,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